패션 고민 해결 프로그램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연구원분들 모셨는데요. 네, 유턴하고 싶은 남자 개그맨 정범균 씨, 가정사역자 김숙경 간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턴에서 늘 직진만 하는 남자죠. 프랭크 이만희 씨, 안양감리교회 이명택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역시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주제를 공론화해서 다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 꼭 낳아야 하나요? 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출산 하는데 범균 씨는 이게 좀 피부에 와닿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느끼진 못해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 그런지 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베이비 페어나 이런 데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꽉 차요. 그래서 저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애가 둘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창 아이를 키우는 나이여서 아이가 있는 엄마들과 주로 모이고 그런 행사장에도 가서 이 열기가 뜨겁다고 나만 느끼는 건가 했더니 오히려 출산율이 낮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올인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뜨겁게 느끼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그런 좀. 데만 가니까. 네, 그런 데만 가다 보니까 그런 환경만 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프랭크 씨는 한국에 와서 아이를 좀 많이 안 낳는다라는 걸 좀 느꼈나요? 완전 아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그렇게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콩고에서 뭐 5명 이상. 5명이면 저출산이에요? 네. 다섯 명이면 아이 좀 작게 낳네. 네, 5명 한국에서 2명인 것 같아요. 5명이. 네. 근데 콩고에서 우리 목사님 15명 나왔어요. 15명. 네. 와, 15명이면 도대체 몇 년을 임신하고 사모님은 애를 건강하세요? 네네네. 사모님 건강하세요? 그쵸. 프랭크는 몇 형제예요? 저요? 저 5. 저출산 가정이네. 저출산 가정이야. 아버님이 좀 아이를 적게 낳으셨네요. 근데 사실 저출산이 심각하다 얘기는 하지만 이 저출산이 본격화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 학교에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5학교 중에 한 학교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건 저도 느끼는 게요. 예. 저희 딸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한 반에 14명이에요. 학급 수가 3학급밖에 안 돼요. 진짜 적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면은 이제 교직원 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가족을 위해서 또 계속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이제 내수 경기가 침체를 겪게 되어지고요. 주택은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적게 낳다 보면은 더 이상 주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어지죠. 예. 그렇다 보면 유령 도시도 생겨날 그쵸. 거고. 예. 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참 놀라운 게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 세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VTR 보신 것처럼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뭐 가정의 비율이라던가 아이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좀 느끼시죠? 국가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혼 부부들을 위한 하늘꿈 교구라는 교구를 따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 300여 가정이 되는데 그 300여 가정의 아이들이 300여 명입니다. 프로테즈로 따져보니까 한 1.2명? 근데 우리나라 2015년, 16년 국가 통계가 거의 1.17명, 1.2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도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 학교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크리스천 여성 4분을 모시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원인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 2살 아들 엄마 이경민입니다. 3살, 2살 아들, 그리고 뱃속에 5개월 아기를 품고 있는 정진혜라고 합니다. 3살 딸, 8개월 아기 품고 있는 전진영이라고 합니다. 6살 아들, 그리고 3살 딸 키우고 있는 전유현이라고 합니다.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은 혹시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 때는 내가 그냥 정말 결혼해서 당연히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하나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게 당연한 본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가져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둘째, 셋째까지 생각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얘네는 원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주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너무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이거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솔직히 좀 싫고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 그쵸. 자기가 혼자 이제 부양 가족이 남편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3명까지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 둘째는 이제 돌 이제 안 됐는데 지금 20만 원 받잖아요, 한 달에. 11개월까지 20만 원인가? 그 다음부터 10만 원, 15만 원이고.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꽁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에 이제 돈을 넣어주니까. 근데 정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한 달에 딱 분유랑 기저귀 값. 딱 그 정도더라고요. 아, 이게 정부에서 괜히 딱 그 돈을 준 게 아니구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지나면 5만 원이 빠지는 건가? 왜냐면 그만큼 분유를 안 먹으니까? 기저귀 조금 덜 쓰니까 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게 정확한 그 계산에 의해서 주시는 돈이 5만 원씩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됐는데 유치원을 가니까 아예 교육과정 자체에 딱 포함되어져서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를 유치원 안 보낼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딱 유치원 가면서부터 교육비라는 압박이 이런 것이겠구나.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그런 고지서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 정규 과정 자체가 몇십만 원인데 그것도 동네에 따라 유치원비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평균 아무리 적게 들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는. 아, 매달? 그래요? 그러니까 2명, 3명 만약에 같이 뭐 연년생이거나 2살 차이라서 같이 유치원 다니게 되면은 기본 유치원비만 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제 되는. 기본이 이제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몰랐을 때는 진짜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는 나도 나중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유치원 보내야지. 그럼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막상 유치원 갈 때가 딱 되니까 영어 유치원은 무슨 사립 지금 이제 사립도 저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너무 계산하고 계획을 하면 사실 더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하나 이상은 낳기가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애랑 둘이만 있는데 와 이 애를 잘 키우고 안 키우고를 떠나서 바로 이 아이가 원하는 거 자체를 잘 모르겠으니까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운다고 해서 젖병을 물려봐도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을 때도 많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옆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남편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애들이 남편을 아예 못 보고 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애들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엄청 무섭고 그리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 누구 아무라도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한테 많이 연락했었어요. 저는 제가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낳은 친구들 별로 없어서 그냥 회사 끝나고 우리 집에 와. 뭐 시켜 먹자. 뭐 이렇게. 왜냐면 저도 뭐 친정 시댁 다 멀리 있으니까 저는 아무도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할 때 확실히 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면은 훨씬 수월한데 그게 아니면 너무 아기를 처음에 낳고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기쁨보다 그 아이를 어떻게 또 키워 나가야 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또 갇혀서 보내야 되나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지 않냐. 우리 엄마도 항상 하는 얘기. 나는 뭐 또 저희 친정엄마도 너희 아빠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줬다. 근데 요즘 남자들은 자상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많이 바빠서 요즘엔 또 그런데 아빠들이 이제 저희 다 30대고 사실 40대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바쁘잖아요. 그리고 집에 일찍 오면 좋지만 사실 일찍 온다고 마냥 반갑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늦게 일하고 더 많이 일해야 우리 집에 소득이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는 거를 마냥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아기가 어릴 때는 그래도 일찍 와. 그래도 오늘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뭐 이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하고 와서는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자기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시간에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 시간에 당신의 시간을 쓰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남편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만 하고 육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만 그만큼 벌이가 별로 안 됐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벌이가 더 많아졌지만 그만큼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아빠들이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워킹맘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최근에 한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업으로 이제 아기를 보는 육아맘들 혹은 또 워킹맘들의 마음을 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들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그 일이 엄마라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걸 위로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다. 범균 씨 지금 아이가 4살.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막 2살이 된 아이가 있죠. 네.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감됐던 부분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공감이 많이 되죠. 아들이 많이 먹어요. 아니 많이 먹는 게 좋은데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덜컥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쌀통이 보여요. 보이는 쌀통이에요. 투명으로 해서. 내가 며칠 전에 20kg짜리 하나 넣었는데 오늘 갔더니 거의 바닥 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도 먹으면 어떡하지? 와, 딸도 이거 밥 먹기 시작하면 아니 비슷한 고민 드는 게 이제 가족 모임을 해가지고 고깃집 같은 데를 큰맘 먹고 가면 애들도 비싼 건 알아서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럴 소고기 때 엄청 먹어요. 얘네가 진짜 한 중고등학생으로 크면 고기를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 들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왜 외식 잘 안 시켜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깃집 가면 항상 아빠는 안 먹었어. 엄마는 아빠는 안 먹었어. 거의 엄마 아빠는 안 드셨어요. 제 아들은 자기 커서 꿈이 고깃집 사장이었어. 아들은 슈퍼. 네, 슈퍼 로망이죠. 중국집 뭐 네. 이런 거 많이 꿈꾸죠. 혹시 셋째 생각 있으세요? 원래 사실 저출산. 셋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도 너무 이제 살도 많이 빠져가고 힘들어하고. 근데 아까 저 인구 감소와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없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낳아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좀 낳아야 되지 않을까. 자이십니다. 멋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프랭크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씩 모두 다 한 명씩 더 한 잔씩 추가하는 걸로. 한 잔씩 추가. 저도요. 프랭크가 대신 한 7 정도 낳는 걸로. 한 15. 만약에 한국에서 애기 나면 아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봐요. 한국에 오니까 홍보도 생각이 달라지잖아. 만약에 한국에서 애기 나오면 아마 5명, 5명. 원래 홍보에서 낳는다면 몇 명 정도? 홍보는 10명이요. 반으로 줄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프랭크 씨가 10명에서 한국에서 낳는다면 5명이 한다. 줄인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 너무 비싸가지고 아주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네. 근데 콩고에서는 직장 다닐 때 100만 원 벌어도 애기 키울 수 있어요. 10명을 키울 수 있어요? 홍보에서? 네. 애 뭐 먹여요 콩고? 어떻게 100만 원을 애 어떻게 먹이길래 키우는 거예요? 고기 먹어요. 맨날 고기 먹죠. 너무 싸요. 아 진짜? 너무 싸니까 그래서. 아니 월급 100만 원을 받아도 아이들을 5명, 10명 풍족하게 키울 수 있다는 콩고의 현실이 조금 부러워지긴 하네요.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위가 바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네, 그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첫 아이 혹은 둘째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맞벌이도 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받았던 한 케이스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부부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유인즉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둘째까지 낳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연 유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낙태는 시킬 수 없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거 저출산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요.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자녀 출산을 꺼리는 가정들이 생겨나는 걸 바라보실 때 목사님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키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장애물을 먼저 전제하게 되면 아예 못 낳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선다고 해서 또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원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육에 대한 부담인데요.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같은 게 있잖아요. 전투육아, 네, 전투적으로 한다고. 혼자서 뒤집어 쓴다고 해서 독박육아. 네. 육아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전투랑 독박이라는 게 그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육아가 힘들다는 건데요. 정말 전투 같은 육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있을 때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제 쉬는 날 와이프가 속눈썹 좀 하고 올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2시간 걸리거든요. 무섭습니다. 애들하고 둘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이렇게. TV 틀어주지 마.
그거 다 해놓고 가요. 전제 조건이. TV 없이 2시간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균 씨 그럼 TV 안 틀어주고 버텨요? 틀어주죠. 아니요, 저는 아이패드 줘요. 그게 더 나빠. 그게 그건데. TV에 나오는 걸 아이패드에 넣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독박을 하고 고충이 크다는 거 범균 씨도 알고 있죠. 2시간이 힘들다면. 알죠. 그 독박 육아에 대한 어떤 보상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쓰고 싶은 거는 다 쓰라 그래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풀 게 없다.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그럼 나는 우리 아들이랑 딸이 이쁜 옷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 옷 사라. 옷 자주 사요. 문제가 3개만 사요. 아들, 딸, 자기 거. 커플로만 조금 내 거까지 해야 되는데 병명이 이상해요. 그러면 자기 거는 돈 아끼려고 안 썼어. 그것까지는 써야지. 왜 쓸 때 안 쓰고 왜 내 것만 아끼냐고. 그렇게라도 아끼는 게 어디예요. 칭찬해 주세요. 근데 아빠는 없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콩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육 갈등이나 양육에 대한 문제. 누나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 좀 공감을 해요? 첫째 누나가 7명 나왔거든요. 아이가 7명? 네. 둘째, 셋째 누나 5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나 집에 가면 누나가 뭐가 힘들어요. 시끄럽다고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다들 시끄러워하면 누나가 그냥 가라! 시끄러워서 힘들다. 그거는 맨날 때려요. 야, 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콩고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페이 받고 애기 엄마랑 와이프랑 같이 키우는 거예요. 해요. 오히려 베이비시터 문화가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혼자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도우미를 쓴다고 하면 뭐 그거를 좀 엄마의 뭔가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시어머니나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애 키울 때 그렇게 쓰니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네, 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보,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에 반나절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일주일에 반나절은 저를 이렇게 내보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반나절을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그 반나절의 그 충전이 그 다음 육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크죠. 그래서 남편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동역한다는 그렇죠. 그걸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네. 동참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육아 지원금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아내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남편 이외에 주변에 아이를 같이 돌봐줄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소망이 생겨요. 애도 첫째도 이렇게 힘들게 낳는데 내가 어떻게 둘째를 해서 어떻게 또 이 짓을 해라는 사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특별히 워킹맘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좀 유동성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력적이요. 예,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다 출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도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말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반면에 또 전업주부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냐?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어요. 계속해서 집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를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그냥 환기가 되지 않는다는 그쵸. 게 너무 답답한 그래서 상황이죠. 지역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전업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고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업주부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행복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과 저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제가 큰 죄를 지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막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시 넘어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10시 넘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지? 늘 아이가 자는 모습만 보셨겠네요. 거의 그러다시피 했고 그래서 아내가 이 육아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수고했다고. 뭐 요즘은 많이 다니긴 하는데 근데 그동안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특히 남자 목회자 입장에서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속도 모르면서 이야기가 많이 됐겠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부분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러한 기쁨을 육아의 힘듦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이 아이 이쁨을 헤아려주지 못한 게 세월을 돌리고 싶을 만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 육아의 기쁨과 아이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의 틈을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출산과 관련해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시청자의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상황극을 꾸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과 동시에 피임 수술을 받은 5년차 부부입니다. 아이 없이 부부만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내린 결정에 남편과 저 둘 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요즘도 좋은 소식 없지? 진짜 용하다는 데 가서 약 지어왔다. 김권사 며느리 알지? 이 약 먹고 6년 만에 애 들어섰대.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약은 그만 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실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애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내가 그동안 너 임신 안 된다고 매일 새벽 기도 가고 한의원이랑 한의원 다 뛰어서 지년 뭐? 애를 안 가져? 나가! 섭섭하시겠지만 어머니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저희 이렇게 빨리 집장만도 못했을 거고요. 앞으로도 아이 키울 때 쓸 돈을 저희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 어디 있어? 아들!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뭐 빨리 얘기해봐. 엄마, 사실은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애 나오면 와이프 일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처럼 여유가 있게 살 수 없고요. 너 외아들이야. 너 5째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고. 어? 대 끊길 거야 여기서? 우리 집 대 끊길 거야? 얘는 내가 어떻게든 키워줄 테니까 니네 낳기만 해. 낳기만 해 빨리. 집 다 싹 팔아. 저런 시어머니 정말 두렵네요. 네. 힘이 다 계속 빠지네. 어머니께 피임 수술을 받았다는 말씀까지는 차마 못 드린 저희 부부. 계속되는 어머니의 설득에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오래전부터 딩쿠족이라는 말로 요즘 뭐 많은 트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는데요.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범균 씨는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남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 집값을 장만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외식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애만 안 키우면 조금 뭐든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 자녀라면 애를 안 낳는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오시면 저보다 손자 손녀 훨씬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추석이나 설에 가면 집이 굉장히 적적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추석이나 설에 가면 너무 화목해요. 왜냐 아이들 때문에. 저는 조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어요.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네. 프랭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으로 봐야 돼요. 결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결혼 만들었냐? 프랭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은 왜 만들었나? 가정을 만드셨는가? 왜 결혼 만들었냐? 세상에
will multiply the world.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 이유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냥 나는 마음대로 애기 안 낳는다고 그런 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기가 상황이 너무 힘들다. 정말. 돈이 하나도 돈이 없다.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애기 낳아야 돼요. 아유 참,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죄인가요? 프랭크의 자녀가 아빠, 저는 애를 안 낳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네. 언제까지 살고 싶냐, 니 일로 와. 당장 죽고 싶냐. 당연하지 맞춰야죠. 얘가 만약에 내가 안 만들었으면 아빠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아버지 죄송한데 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피임 수술을 했습니다. 아프면 이해할 수 있는데 콩고에는 이 수술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정관수술이라고. 정관수술이라고 남자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끔 일부러. 하는 수술이 있어요. 일부러요? 네, 일부러.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요? 깜짝 놀랐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일부러. 많이들 해요. 예. No.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딩크란 말이 더블 인컴, 노 키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키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에 관련된 부분,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인컴 때문에, 수입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없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나 홀로 내가 어떤 수입을 스스로 많이 벌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저는 나눔이라고 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생명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 궁극적인 즐거움이 아닌가. 그래서 나눔이 없어짐이 아니라 나눔이 남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라고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별력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거든요. 이제 그 기쁨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출산 시대에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한 가족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 가족을 만나보신다면 그 기쁨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곱 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 이상미라고 합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뭐야 무슨 생일자리 어디 있어? 아빠 가위바위보. 처음에 이제 데이트하면서 자녀는 몇 명이나 낳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3명. 그래서 합의를 이제 3명으로 봤었고요. 막상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아가면서 너무 아이를 통해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행복, 그것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는. 여기 시원하지? 됐다. 자, 이제 밖에 보자. 뭐가 보이나? 구름 봐봐, 구름, 예린아. 구름 지나갔나? 구름이 막 지나가. 에이, 너랑 안 놀아. 재미없어. 우와. 오, 오빠 왔다. 예린아. 오빠 왔네? 예준이 왔어? 오늘가 생일 축하했어. 진짜? 누구 생일이었어? 내 생일. 네 생일? 맞아, 자꾸 내 생일이야. 왜 자꾸 네 생일이야? 되게 좋겠다. 네가 윙하게 떠야 기분 거려. 엄마 얘랑 상품 받았대. 무슨 상점? 우리 부모님은 저
학원 보내주시고 밥을 따라주시고 저희에게 용돈 주셨으면 이상 드려드리고 진짜입니다. 부천 시몽초등학교 김기남 선생님. 와 이거 오늘? 고마워 에라마. 요즘에 이제 자녀를 낳는데 좀 먼저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재정적인 어떤 부담, 부모의 어떤 헌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특별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근 넣으면 분홍색.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누군가를 또 키운다는 게 너무 위대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은 조금 더 우리의 가치를 바꾸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시대에 강한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잘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제일 재미있는 동영상. 저기는 과자 한 번 먹어도 한 최소 3-4봉지 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더 큰 기쁨으로 채워가면서 살고 계신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범균 씨도 좀 자극을 많이 받았죠? 셋째 결심 오늘 확고해지나요? 아 근데 다복해 보이긴 해요. 확실히 다복하네요.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셋째를 한번 가질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긴 들어요. 네. 간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서 저는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삶의 가치와 사명이 있으시니까 감당하시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 때문에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을 보게 되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번 듭니다. 도전해. 저는 식탁의 길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집 웬만한 코스 요리 식탁보다 길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일 저는 만족스러웠죠? 그 가족 보니까 우리 가족 똑같은 느낌인데 우리 그렇게 뭐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요즘 저는 한국에 혼자 사니까 좀 외롭긴 한데 제가 그래서 저는 한국 가족들 보니까 애기 2명, 1명 있으면 저는 완전 쏘리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면 완전 이런 가족 똑같은 목사님이 이 시간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제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성퇴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부모들이 요즘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는 인식, 생각 가졌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그 육아하는 그 어머니들의 아픔과 힘듦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구조, 시설, 또 관심, 메시지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 축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 또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연구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